안녕하세요. 도쿄 포시즌스의 도테마치 호텔 다녀왔습니다. 도쿄가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호텔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올 때도 호텔 예약하다가 이 호텔이 왜 이 가격이지? 하고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포시즌스 호텔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이번에 가는 김에 도쿄의 포시즌스의 도테마치 호텔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가기 전에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다 보니까 수익도 괜찮은 편이어서 큰맘 먹고 기분 좋게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머물 때 대폭락장이 와서 아주 그냥 예약할 때만 잠시 기분 좋았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새 주식장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위치가 괜찮고요. 호텔은 오테마치 원타워 34층에서 39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테마치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하에는 식당과 편의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거기다 2020년에 오픈한 새 호텔이라 시설도 깔끔했고 고층에는 왕궁뷰라서 조용하면서도 개방감 있는 공간이 훌륭한 곳이었어요. 다만 제가 여기 다녀오면서 도심에 위치한 럭셔리급 호텔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호텔이 좋은 곳이기는 한데 이번에 투숙하면서 좀 놀라기도 한 점이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보니 호텔 많은 도쿄에서 저는 굳이 여기를 다시 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호텔의 입구는 빌딩이다 보니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도어맨 분들이 영어도 능숙한 편이고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해 줍니다. 일본은 서비스가 오모테나시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이곳은 친절한 편이긴 했지만 오모테나시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로비는 가장 높은 층인 3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서면 통창 너머로 바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실내임에도 넓게 물이 흐르고 있고요. 층고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답답함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창밖으로 보이는 막힘없는 왕궁뷰가 눈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인데도 물이 흐르고 창밖으론 정원뷰가 바로 보이니 힐링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여기 호텔이 풍수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재미있는 가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호텔의 건물인 오테마치 원 빌딩은 부르츠 칼리파를 만든 유명 건축 그룹인 SOM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방콕 포시즌스와 아만 방콕을 작업했던 장 미셸 가티가 디자인했거든요. 이곳의 첫 레이아웃은 물이 이 정도로 둘러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측에서 호텔의 첫 레이아웃을 보고 로비가 왕궁 쪽 기운과 시선을 너무 정면으로 받아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물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 로비에 깔린 수경 연못입니다. 공간에 물을 배치해 음량의 조화를 맞추고 왕궁으로 가는 시선도 한번 물로 완충을 시켜서 풍수지리적인 부분을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왕궁을 바로 내려다보는 것으로 생기는 예의적인 부분도 중간에 이렇게 물을 넣음으로써 한 번에 해결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더라라는 소문이기는 한데 아시아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일본 느낌 물씬 나면서 아름다운 로비 라운지가 보입니다. 여기 로비 천장을 보시면 일본의 서예가의 작품이 있는데요. 계절을 의미하는 캘리그라피 작품이 동서양 느낌을 한껏 어우러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인도 빠르게 잘 진행을 해주셨고요. 룸까지 안내는 직원분이 해주시는데 가는 길이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곳이기는 한데 좀 어두운 편이고요. 방의 위치도 다소 헷갈리는 점이 있더라고요. 룸은 디럭스룸 시티뷰입니다. 여기가 뷰에 따라 객실 등급을 나눠놔서 같은 룸이라도 뷰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워낙 포시즌스를 좋아해서 어딜 가나 좋은 곳 한번 숙박해볼까 생각할 때는 포시즌스는 항상 빠지지 않고 늘 최선의 후보로 오르는 곳입니다. 좋은 호텔이 많은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포시즌스 다녀오면 늘 만족스러운 편이라 돈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는 또 어딜 가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도쿄 포시즌스 다녀오고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룸은 보다시피 딱 정석의 포시즌스 룸입니다. 시설은 좋고요. 룸 자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전혀 없었어요. 룸의 무드도 너무 좋았고 도쿄의 호텔들 방이 크진 않는데 답답함 없이 적당히 넓은 방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 뷰였습니다.
호텔의 위치가 도심에 있다 보니 뷰가 딱히 별거 없다는 건 오기 전부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보통 생각하는 시티뷰라 함은 그냥 도시들이 보이는 풍경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사방이 빌딩으로 꽉 막혀 있는 답답한 룸의 뷰를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곳은 뷰 자체로도 룸의 가격을 차등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제가 예약한 방은 심지어 가장 기본 룸인 슈페리어 룸도 아니고 이 빌딩 사이로 이 정도로 보이는 걸 시티뷰라고 판매를 한 셈이더라고요. 이런 뷰의 방이 있는 걸 알았으면 애시당초 이 호텔은 저의 선택지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 방을 포시즌스 호텔이라는 이름만으로 220만 원에 이런 컨디션의 방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도쿄에 좋은 호텔이 정말 많은데 이 룸을 200만 원대에 예약을 하겠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브랜드 철학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과 프라이버시, 영감을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과 직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시즌스는 고가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고급 호텔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룸에서 200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할 때 고객이 어떤 포시즌스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정해진 룰대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뷰가 다른 방은 풀북이기 때문에 룸 체인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주셨고요. 유상 업그레이드만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상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으면 주어진 이 방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더 머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별 수 없이 룸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더 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저희 쪽에서 문의를 하니까 확인해보고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시간 약속을 계속 어겨서 저희 쪽에서 확인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룸은 다시 옮겼고요. 좀 더 고층의 프리미어 룸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이 방은 답답함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룸은 코너룸이다 보니 컨디션은 더 크고 괜찮은 편이었고요. 시설들도 더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일본 호텔 오면 좋은 점이 있는데 가운과 별도로 잠옷을 따로 준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잠옷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곳은 두껍고 무게감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잠옷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럭스룸에는 프레데릭 말 어메너티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딥티크로 어메너티가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프레데릭 말을 더 좋아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는 룸에 준비되어 있거나 구비되어 있는 건 디럭스룸과 동일했고요. 이 룸의 경우에는 빌딩 쪽 창이 안이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면 커튼을 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바뀐 방은 룸이 왕궁뷰와 시티뷰를 걸치고 있는 룸이었는데요. 이 호텔이 보통 왕궁뷰를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밤이 되면 왕궁 쪽이 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지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에는 왕궁뷰가 괜찮긴 했는데 조식당에서도 충분히 보이기도 하고 로비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기 때문에 굳이 왕궁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티뷰를 했다가 저같이 감옥같이 갇혀있는 뷰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호텔 자체가 뷰가 참 뭐든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여기 오고 싶으시면 아예 왕궁뷰를 지정을 해서 오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티뷰로 지정을 해서 저런 방을 복불복으로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상적인 시티뷰를 받으면 밤에는 시티뷰가 훨씬 예쁜 곳이었습니다. 룸 컨디션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 서비스나 음식들은 괜찮았어요. 룸 서비스로 주문한 햄버거도 맛있었고요. 여기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룸 서비스가 정말 세련된 서비스로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곳의 서비스 체계 자체는 나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촬영이 금지라 찍지는 못했는데 피트니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수영장은 조금 애매했어요. 수영장이 예쁘기는 한데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거든요. 수영장의 풀 사이즈가 시그니엘 서울 풀과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아마 이 도쿄 호텔이 아마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공간이 작은 편인데 아이들은 많아서 좀 정신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레스토랑 이용은 따로 안 했지만 이곳에 미슐랭을 비롯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 퀄리티 괜찮은 곳들이 다 있고요. 혹시 바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곳 바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니까 와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애프터눈 티만 이용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일본 식당 가본 곳 정리하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조식도 일식과 양식 두 가지로 제공이 되었고요. 미니 뷔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식을 먹었는데 유명한 일본식 정식을 판매하는 집에서 먹는 음식만큼이나 맛이 좋더라고요. 일본 음식 자체가 좀 달고 짠 편이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본 정식 자체를 좋아하신다면 이곳에서 드셔보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퀄리티였습니다. 저는 포시즌스를 참 좋아하지만 이 호텔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호텔의 시설이나 하드웨어가 압도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험의 퀄리티가 훌륭하면 가격이 높더라도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또 와야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호텔은 제가 머무는 동안 호텔에서 고객에게 추구하는 가치는 제대로 제가 느끼지는 못했고요. 또 기본 가격이 상당히 높은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의 룸 구성도 왕궁뷰 이하로 룸을 잡을 경우에는 이렇게 빌딩에 둘러싸인 룸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도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시즌스 서울이 훨씬 퀄리티가 좋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던 호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포시즌스의 롯데마치 호텔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이프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